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오늘날 코냐라는 이름을 가진 튀르키예 최대 7대 도시 중 하나 이고니온. 특별히 신라라는 마을에서 그리스정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를 떠나 부르기아를 거쳐 드로아로 향한 사도 바울을 따라 부르기아 산악지대를 넘어간 성지가 좋다. 그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따르는 우리는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다시 이고니온에서 부르기아로 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까지. 이고니온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본 이고니온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도착한 대부분의 도시들은 다 소도시로 전락을 했지만 이고니온만이 오늘날의 꼬냐라는 이름으로 150만의 인구를 가진 터키 최대의 7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꼬냐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도시 모습, 굉장히 중앙 아나톨리아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도시로 이렇게 살아남았고요. 자, 이제 도시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고니온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그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한번 둘렀던 이곳에 이렇게 사도 바울 기념 교회라는 이름으로 자그마한 교회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한 이고니온입니다. 오늘날의 이 이고니온에 사도 바울을 기념한 사도 바울 기념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잠깐 이외에는 늘 닫혀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의 기념 교회가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자, 이고니온에서 꼭 보아야 될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실레라고 하는 한 1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을 이제 가 보겠는데, 먼저 이고니온의 고고학 박물관에서 이고니온의 로마 시대 때 유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예, 작지만 정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성읍이었던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오늘날의 이 이고니온은 꼬냐로 엄청 큰 도시이기 때문에 꼬냐에 대한 위치에 대한 논란은 없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고니온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 석비가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지 이고니온을 말해줍니다. 특히 이 더베와 루스라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 교회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2000년 전의 석비에 이렇게 이고니움이라고 하는 이렇게 도시 이름이 있고요. 예마당에는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어서 이 비잔틴 시대 때에 굉장히 발달된 그러한 도시의 모습들을 이렇게 유적지를 통해서 보고요.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십자가가, 그러니까 이 이고니온 박물관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지나간 이후에 번성했던 기독교의 증거를 이렇게 수많은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와 건물에 새겨놓은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말 귀중한 열매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간 이후 이렇게 있고, 특히 이곳은 이 고래에 먹히는 요나, 이게 요나서를 배경으로 한 유적지도 있고요. 자, 무엇보다 이곳에 이제 재래 종합 공판장이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꼬냐, 이고니온의 최대의 시장입니다. 생선, 과일, 채소, 고기. 발리크 할리라고 하네요. 발리크 할리. 새롭게 단장된 곳이지만 그나마 이곳에서 전통적인 이 이고니온 지역의 많은 것들을 보는데,
오케이, 함수, 오케이. 이야. 야. 레우렉, 소모. 소만. 아. 살몬. 사산. 다양한 아주 어시장이지요. 잉어죠, 잉어. 예. 세기야도 있어? 알아대는 소모. 이제 워낙 도시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생선이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사실 지도로 보면은 이고니온은 아나톨리아의 중심지 내륙에 위치해 있지만 또 이렇게 생선을 많이 판매하고요. 바로 그 옆에는 청과물 시장, 야채와 이 과일들을 좀 보세요. 정말 이곳에 오면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풍요로운 이고니온의 재래시장을 보고요. 예, 저희는 이제 귤, 오렌지를 좀 샀고요. 예전에 재래시장의 재래식 건물을 완전히 개조해서 지금은 현대식으로 이렇게 지었고, 여기에 이러한 요게 바로 치즈입니다. 바로 치즈? 예, 우유를 이렇게 이거 재래식으로 만든 그 치즈네요. 그러게. 야, 곰팡이가 그냥 쓸어 있어요. 곰팡이. 정말 이고니온의 거대한 농지의 중심에 있는 세상에 이게 네. 진짜 오리지널 재래식 치즈네요. 이렇게 우리 먹었던 거. 적당히 썩은 게 이거 봐 이거. 요렇게 그대로 만든 치즈고 이렇게 띄어 파는데 이게 다 곰팡이 그렇잖아. 야, 이거네 우리가 먹었던 게 그 덥에서 먹었던 게 이런 거야, 이런 거. 정말 보고는 못 먹지만 입에 닿으면 아주 그 고소한 치즈의 맛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이게 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이제 발효시킨 다음에 이렇게 파는 거네요. 바로. 이렇게. 정말 진귀한 오리지널 고대 이고니온 내 오늘날 꼬냐 재래시장에서 보고요. 이야, 이렇게 치즈, 버터, 이렇게 저도 좀 샀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빵을 먹을 적마다 먹을 수 있는 거리. 정말 역시 이 튀르키예는 정말 농업 국가잖아요. 풍성한 것들을 농가에서 만든 그대로의 그냥 푸대째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파서 팔고. 여기 보세요. 와, 이것도네. 그렇죠. 여기다 바로 그냥 이 푸대에 했던 거를 근데 어떻게 이런 걸 먹을 생각을 했지? 이거 썩어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치즈네요. 재래식. 우리가 지난 사도 바울 1차 때 덥에서 정말 오리지널 양가죽에 있는 것을 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레라고 하는 이 이고니온 꼬냐에서 아주 기독교적 비잔치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던 아주 전통적인 기독교 마을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관광을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관광지이기도 한데, 바로 이곳이 이 오스만 투르키가 이곳을 투르키가 접수하기 전에는 그리스인들이 기독교 마을을 이루며 살았던 아주 역사적인 곳을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네, 아직까지는 많은 이 방문객들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바로 이 모습이지요. 정말 이 지금도 1700년, 1600년 전에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에 의해서 지어진 그 교회의 오리지널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역사적인 튀르키예에 있는 몇 도시 중에 하나인 기독교 마을입니다. 기독교 도시지요. 자, 이렇게 비잔진 시대 때의 도시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좀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참 천수백 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교회로서 이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 헬레나가 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는 길에 이 이고니온 이곳에 이제 교회를 하나 짓고 갔다고 합니다. 실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비잔틴 교회입니다. 주후 4세기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곳 이고니온을 지나면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지났던 이 이고니온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갑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1600년, 1700년 역사를 가진 이고니온 실내에 있는 아주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관광객을 위해서 복원을 해놓고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요. 예, 그리스인들이 이곳에 살다가 이제 그리스로 모두 추방이 되고 튀르키인들이 들어왔지만 이들은 신앙이 없어서 더 이상 예배는 드려지지 않지만 이렇게 찬란한 아름다운 신앙의 예배터를 보시고 계십니다. 근데 천장에는 조금 전에 본 대로 예수님과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이렇게 성화가 그려져 있고 아주 전형적인 그리스 정교회의 강단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저 박물관으로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한때 이고니온 인근 이곳에 정말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도시였던 곳을 추억하며 이곳을 이렇게 소개하고요. 정말 튀르키예에도 언젠가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시 예배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 18세기, 19세기까지 그리스인들이 예배 때 사용했던 품금, 예, 이렇게 있고 다양한 교회의 시설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화도 예, 바울과 여러 성인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곳이고요. 바로 이곳은 이제 설교단이죠. 예, 설교단이 이렇게 잘 남아 있고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잘 복원이 되어 있고 이곳은 이제 아주 오래된 오리지널 돌로 지어졌던 건물 일부 모양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 지진으로 시기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오리지널 비잔틴 시대 때에 지어졌던 건물의 일부를 이렇게 벽과 또 기둥에서 볼 수 있는 역사적인 교회이고 비잔틴 시대 때 전형적인 십자가의 모양을 이렇게 봅니다. 이고니온의 아주 고대의 교회터를 일부 남아있는 건물과 현대의 재료로 증축된 것을 보고 이 뒷마당으로 가게 되면 역시 자연적인 동굴을 이용을 해서 이곳에서 예배의 여러 시설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곳이 그 오래된 그 이전의 교회의 모습과 특히 그리스 정교회인들이 살았을 때의 그들이 살면서 묻혔던 이 비석에 이렇게 헬라어로 십자가와 여러 문양들 정말 이곳에 신앙생활을 하며 또 이곳에서 묻힌 옛 그리스 정교회 교인들의 무덤 일부를 이렇게 비석들을 보고 계시고요. 정말 기독교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던 것이고 자 이렇게 이제 실레라고 하는 마을 밑에 헬라나의 교회가 있다면 또 언덕 위에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이렇게 변형이 됐지만 역시 이 교회 예배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곳에도 역시 언덕 위에 무덤 묘지가 있었지요. 자, 교회에 훼손됐던 교회를 잘 복원을 해 놓은 곳이죠. 아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리고 인근에는 이렇게 옆에는 기독교인들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1차와 2차 때 그리고 어쩌면 3차 때도 이곳 이고니온을 지나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던 사도 바울의 전도지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은 이제 시계와 달, 해 관측 다양한 이제 전시로 되어 있지요. 이 실내 지역은 이 터키와 그리스 간의 그 기독교인과 무슬림 간의 인구 교환 이전에 이곳에는 그리스 정교회의 기독교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인구 교환에 따라서 이 그리스 정교 교인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더 이상 교회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교회를 다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에 마땅한 이 용도를 찾지 못하니까 이게 시간 박물관. 그래서 시계와 달력을 넣고 사계절에 나누어서 해에 이동되는 이런 것도 대부분 이제 오스만 제국 때에 발달된 자신들의 천문학 또 시계 시스템을 이제 전시해 놓은 거지요. This is Roman sun watch clock. So Roman period.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의 해시계와 오스만 튀르키예 당시에 오스만 제국 때에 이렇게 해시계를 전시를 해 놓았죠. 이것이 이제 오스만 제국 시대 때 거 채플. But 이들도 압니다. 이것이 예배터였다는 것을. Watch or what? Watch and calendar. Watch and calendar. And usturlab. 그러니까 시계. Star catcher maybe. Okay. 그 시계 박물관이네요. 시계와 카렌다 박물관. In the Ottoman Turkey and Roman? Yes. This is only one item, Roman. Yes. Is another. 이제 하나만 이제 오스만 제국 때 있고 대부분은 다 오스만 제국 때의 것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것을. 터키 오스만 제국의 박물관이네요. 예, 자신들의 문화를 이렇게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꾸며 놓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났던 이고니온을 이제 다시 보게 됩니다. 예, 이것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에 이동하는 모습을 또 사실 이제 무슬림 때에 굉장히 이 천문학도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창기 남았던 건물을 이렇게 잘 복원을 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고니온에서 왕성하게 기독교 도시가 섰던 실레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보았고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시에 이렇게 이제 더베와 루스트라를 지나서 피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부르기아 지역으로 갑니다. 부르기아 지역이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산악 지역이고요. 부르기아 지역에 그 유명한 피시디아 안디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거친 험한 산지로 이루어진 곳이 부르기아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잠깐 뭐 꿀이라든지 이거 산지 특산물을 파는 곳이 많은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안쪽에 차 한 잔이 마음에 들었고요. 이렇게 보고 와, 평생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이 24,000km랍니다. 전도 여정을 따라가면 갈수록 정말 존경하고 대단한 열정의 전도자고 아주 저기 이 가게 주인이 굉장히 익살스럽고 결국 꿀 하나 샀는데 이렇게 이제 또 꿀을 팔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고된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저 건너편에 정말 고산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르기아 땅은 원래가 이 산악민족으로 굉장히 강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러나 후에 로마는 이 부르기아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으로 또 편입을
시켜놓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제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이 있고요. 예, 아주 지금도 거의 3,000여 미터에 오르는 여러 산들이 있어서 4월, 5월까지도 이렇게 눈이 덮여 있고,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더베와 루스트라를 지난 다음에 이곳 부르기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저 산은 대대골산 해발 3,000m에 아주 전형적인 부르기아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이 루스트라를 떠난 이후에 이곳에서 드로아까지 찻길로 800여 킬로. 그러니 이 중앙의 이 부르기아의 산악지대와 여러 지역을 거쳐서 드로아까지 간 그의 여정은 정말 고난의 길이었고 1,000수백 킬로를 돌고 돌아 결국은 드로아로 가는 고난의 여정이 바로 2차 전도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부르기아 지역을 관통을 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는데, 이 가는 중간에 정말 전통적인 이 물을 푸는 우물 시스템을 이제 봤는데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우물에 물을 푸는 방식입니다. 한번 제가 퍼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수월하게 물을 퍼올릴 수 있도록 끝에 돌을 매달아 놓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우물에 이렇게 해서 예, 아주 산악지대에 물을 푸는 그 잘 보존된 것을 이렇게 보는데 아주 귀한 옛 모습입니다. 이렇게 물도 깨끗해요. 바로 우리가 마실 수도 있고. 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이렇게 해서? 퍼 놓으면은 양과 염소들 이제 먹을 수 있고, 예, 아주 산악 지역의 아주 귀중한 물 푸는 시스템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사도 바울 2000년 전 그 전도 여행 때 어떻게 물을 마셨을지를 보여주는 정말 귀중한 이 전통 부르기아 지역의 물 깃는 우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저 대대골산이 해발 3,000m의 산이 보이는데, 자,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예, 늘 이제 이것저것 사놓은 과일과 다소에서 산 건데 네, 이 호박을 9시간 설탕물에 푹 숙성시킨 건데 꼬만 바나나 한번 체험해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동 중에 식사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정말 기회가 되면 과일이든 과자든 빵이든 사서, 자, 이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뒤를 돌아가며 이제 부르기아 지역에서 또 하루를 마칩니다.